요즘 부자는 한 200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이, 30억은 부자라고 하기 좀 그렇죠. 30억, 200억?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엄청 높네요. 아이들이 만수르, 일론 머스크,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들만 부자라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돈에 대해 뭔가 모르고 있는 걸까요? 10대들의 목소리 월부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벌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최소 연봉 2억 원이거나 자산이 359억 원은 있어야 부자라고 답했습니다. 잠깐만요. 359억이면 대한민국 최상위 0.001%에 해당하는 초고 자산가 수준인데요. 실제로는 약 30억 원의 순자산만 있어도 대한민국 상위 1%이고 77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위 0.1%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말한 359억 원은 이건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손에 꼽히는 슈퍼리치인 거죠. 그래도 연봉 2억은 자산 359억보다는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이마저도 전체 근로자의 0.5%만 해당하는 높은 연봉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높아진 걸까요?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SNS의 비교 문화 때문입니다. 명품 하울, 하루 1억 원 쓰는 브이로그,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이런 콘텐츠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달성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알게 모르게 부자는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반복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 10명 중 절반은 명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매 이유를 보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인플루언서의 영향, 또래 집단에서의 소외감이 주요 원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SNS를 하고 자란 세대라 타인의 일상을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다 보니 나보다 잘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집만 못 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럼 10대들은 어떻게 359억 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10대들이 뽑은 부자 되는 방법 4가지입니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 1순위로 높은 근로소득이 뽑혔다는 사실. 분명 부자가 되려면 자산 359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근로소득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연봉 2억 원, 대기업 임원급 정도 돼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마저도 세금을 떼면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250년을 모았을 때 359억 원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부자가 되는 방법. 까마득한데요. 그렇다면 현실의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쌓고 있을까요? 실제로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절반 이상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입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월급쟁이 직장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돈을 모아서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똘똘한 자산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작고 귀여운 월급으로는 탕후루 정도 획득할 수 있는걸? 라는 분들도 계시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미 같은 길을 걸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9.9 어떻게 모으지? 9.9 어떻게 모으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포기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거 사기당한다거나 이렇게 하거든. 계단식으로 가야 돼.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1억 6천, 3억 2천, 6억 4천, 10억 이렇게 가야 되거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초호화 생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돈 걱정 없이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럼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10억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봉이 높지 않아도 상속받을 돈이 없어도 사업머리가 없어도 10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사람이 빠르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여전히 부동산 투자입니다. KB금융그룹의 2024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자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맞아요.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단순히 오르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가 끝난 건 결코 아니에요. 핵심은 어디에 투자하느냐거든요.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오히려 집중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계속 찾는 곳의 집값은 여전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가치가 유지될 아파트는 어떤 곳일까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잠깐, 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진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은 4가지 원칙의 지역별, 가격별 기준을 모두 알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원칙은 상승장, 하락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단순히 싼 집이 아니라 앞으로 오를 집을 고를 수 있어요. 이번에 월부에서 부동산 기초 라이브를 준비했는데요. 유튜브에서 비공개 라이브로 영원에 진행합니다. 여전히 임장을 다니는 10년차 투자자가 어떻게 원칙을 적용하고 투자하는지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에요. 찐 고급 정보 놓치기 싫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뭐부터 시작하지? 처음이 중요하다는데 누구한테 배워야 하지?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5년을 계기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은 이번 너너이와 함께하는 부동산 기초 비공개 라이브가 터닝 포인트가 되실 거예요. 거기다 이번 특강을 다 들은 분들을 위해 서울 수도권 유망지역 탑 19 리스트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분야 1타 강사 너너이님이 고르고 고른 19개 지역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 고정 댓글 눌러 신청하시고 영원의 지역 리스트까지 모두 받아가세요.